헬조선인이 불반돈이 요즘 우리의 힘든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살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져만 가면서 몇백 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하죠. 시대별로 노년, 중년, 청년층들이 나뉘어져서 우리가 더 힘들다라고 싸우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찾아서 공부해보았습니다. 뭐 이때가 더 힘들었으니 지금은 별거 아니다 참아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언제 힘들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왜구와 권문세족의 횡포가 심했던 고려 말 이때도 힘들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난 시기는 말도 안 되게 어려웠죠. 조선 말 세도정치기도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식미역의 생각으로는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로 1670년 경술련과 1671년 신해년에 걸친 아비규환 경신대기근, 100년 동안 일어날 자연재해가 1년 동안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1670년 1월 햇무리와 달무리가 관측되며 쇠란의 징조다 라고 민심이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성과 운석이 관찰되었죠. 유성과 운석이 많으면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해 기온이 하강합니다. 실제로 17세기 때 전 세계적으로 소빙하기가 찾아오죠.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불안하기만 할 뿐 실질적인 힘듦은 오지 않죠. 그러나 3월부터 우박이 떨어집니다. 1670년 2월 26일 봄을 앞둔 시점에 서울에는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정오에 팥 크기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3월 8일에는 경상도에서도 우박이 떨어졌다. 우박은 크기가 클 때는 주먹만 하기도 하였고, 아이들과 가축들이 우박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얼음덩어리는 7월까지 지속되죠. 그리고 가뭄과 냉해가 찾아옵니다. 3월에도 비가 오지 않아 새 작물을 파종해야 할 계획을 접어야 할 마당이었고, 우물과 냇가도 마를 지경이었다. 이런 상황에 평안도 5개 고을에선 서리가 내려 냉해가 예상되기도 하였다.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추웠습니다. 추운데 비는 안 오니 당연히 밭과 논에 씨를 뿌릴 수 없어 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임금은 기우제를 지내며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1년 농사는 망한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큰 재앙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는 수해에 시달립니다. 큰 비가 내렸다. 이때 크게 가물어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였는데 활도가 마찬가지였다. 이제 비로소 비가 내렸으나 절기가 이미 늦어 농사가 마침내 큰 흉작이 되었다. 몇 달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또 몇 달간 계속 내립니다. 장마에 태풍에 그로 인한 홍수까지. 간신히 키워놨던 콩이나 보리 등도 다 잠겨버리고 가축들은 다 떠내려가서 죽어버립니다. 기우제를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로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바로 지내죠. 비가 많이 내리니 벌레가 많아집니다. 메뚜기 떼가 그나마 남아있던 곡식과 산의 나무까지도 갉아먹어버리죠. 황충이 온 들판에 퍼져 각종 곡식을 빨아먹고 갑충으로 변해 물밑으로 들어가 끊임없이 해를 끼치며, 또 황작 1000마리가 무리를 지어 들판을 덮고 먹이를 쪼아 먹어서 심지어 상율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감사가 보고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금기시되었던 소의 도축도 허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소를 잡아 고깃국에 고기를 먹지만 쫄쫄 굶었던 터에 갑자기 고기를 먹어서 상황은 더 안 좋게 됩니다. 1671년 못 먹고 힘든데 날은 춥고 면역력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죠. 조정에서는 한양의 이런 백성들을 도와주는 진율소를 오픈합니다. 비축하고 있던 양곡들을 다 풀었죠. 상황이 급하니 군량미로 쓸 식량까지도 다 긁어모았습니다. 한양에 진율소를 오픈했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듭니다. 한양 도성 근처 성저심리까지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걸어서 그 먼 한양까지 왔으니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죠. 한양에 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인, 양반, 궁궐을 드나드는 궁녀들까지 병에 시달립니다. 왕의 경우에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굶주림과 병으로 양반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로얄 패밀리인 왕실 종친들까지도 아사하고 병사하죠. 시체가 너무 많아 처리하지 못하고 도성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 시체들을 아무도 처리하지 않았으나 간신히 승려들에 의해 처리가 되죠. 전국의 행정은 마비가 되고 조선 팔도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상도 못할 폐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부모가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고, 남편이 죽었지만 울지 않은 아내, 늙은 부모가 죽으면 오히려 입이 줄었다며 좋아하는 자식 등,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곳곳에서 식인 사례가 보고됩니다. 죽은 자식을 삶아 먹고 이웃과 서로의 자식을 바꾸어 먹었던 일도 보고됩니다.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에서 평소 같았으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으나 이때는 이미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큰 반응은 없었고 왕의 비서실 기능을 했던 승정원에서는 굶주림이 절박했고 진율이 허술해서 생긴 일이다 라며 평할 정도였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1671년 여름 청나라에 쌀 수입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임금 현종이 말을 꺼내죠.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북벌론을 주장하던 대신들은 국가의 위신이 훼손된다며 반대합니다. 미친놈들. 여러 자연재해와 행정적 처리 미숙으로 인해 당시 조선 인구 1200만 명 중 120만 명이 죽습니다. 이 경신대기근은 이후 조선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일단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집니다. 해준 게 없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간다? 농민들은 바로 산적 도적이 되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 먹을 것을 찾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유민들이 급증합니다. 조선 사회에서는 사회 안정화를 위해 호패법을 강화하죠. 그리고 이 유민들은 조선을 떠나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춥고 척박하지만 세금도 없고 살기는 더 편했으니까요. 조선의 유민들이 많이 넘어오자 청나라와 국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계배를 세우지만 훗날 간도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양반들에게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의 경제력은 농장과 노비에서 오죠. 그러나 기근으로 인해 농장의 생산력은 바닥을 찍었고 노비들도 많이 죽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농장과 노비제도 해체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또 이 대기근을 유발한 기온 저하, 소빙하기는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추위에 견디기 위해 전국의 온돌 보급이 가속화되고 이는 땔감 사용량의 증가로 연결됩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야 했고 조선의 산들 대부분은 민둥산이 되고 맙니다. 나무가 없으니 토질은 하락하고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일어나 피해가 커지죠. 이로 인해 1695년부터 5년간 이어진 의병대기근에서는 1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